최근 들어 간헐적 단식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경험담이 속속들이 전해지면서 간헐적 단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간헐적 단식이란 무엇일까요? 간헐적 단식은 이틀에 한 번 단식을 하거나 1일 1식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지만 가장 흔하고 널리 퍼진 방식은 16시간 동안 단식을 하고 8시간만 먹는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의 옹호자들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은 체중과 체지방을 감소시켜주는 데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하루 종일 소량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일반적 식이요법보다 간편하게까지 한 최고의 식이요법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일까요? 오늘은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62가지의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다행이라 너무 힘들었어요. 2015년 세이먼 박사 연구팀은 간헐적 단식의 효과에 대해 연구한 무려 40개의 논문을 분석한 메타 분석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짧게는 8주에서 길게는 80주까지 간헐적 단식에 대해 연구한 40개의 논문 중 무려 37개의 논문에서 참가자들의 체중을 크게 감량하였습니다. 단 모든 실험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칼로리 결핍 상태, 즉 상태 유지 칼로리보다 적은 칼로리를 섭취한다는 조건 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칼로리 결핍 상태에서는 체중이 빠지는 것은 비단 간헐적 단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 먹는 보통의 식이요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바로 전 비디오에서 다뤘으니 오른쪽 상단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이 그냥 단식 없이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눠 먹는 방법보다 더 체중을 많이 뺐을까요? 같은 발표에서 세이먼 박사는 간헐적 단식과 하루 3끼를 6시간에 나눠 먹는 보통의 식단의 체중 감소 논문 12가지를 비교해봤습니다. 12개의 연구 결과 9개의 연구는 간헐적 단식과 보통의 식단에서 체중 감소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1개의 연구에서 오히려 보통 식단이 체중 감량에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2개의 연구에서는 간헐적 단식 그룹이 더 많은 체중 감소를 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섭취 칼로리량이 똑같다면 간헐적 단식이나 하루 3끼를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 먹는 식단이나 체중 감소 효과는 비슷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섭취 칼로리량만 잘 조절한다면 하루 중 어떻게 나눠서 먹는지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식욕은 어떨까요? 식욕은 체중 감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식단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식욕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간헐적 식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식욕이 더 줄어들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간헐적 단식의 식욕을 비교한 2005년 헤일본 박사, 1999년 레슬 박사, 2013년 할비 박사 등 4가지 연구에서는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식욕을 더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반박되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2013년 부타니 박사, 2010년 클램펠 박사, 2014년 베르디 박사 연구팀 등 6가지 연구에서는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식욕을 오히려 감소시키거나 식욕의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이 식욕을 증가시키는지 감소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므로 간헐적 단식이 효과적으로 식욕을 감소시키는지에 관해서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간헐적 단식이나 하루 종일 3끼로 나눠 먹는 식단이나 칼로리를 제한했을 때 체중 감소 폭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3끼를 조금씩 나눠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식욕에 둔감한 채로 있다가 하루에 8시간 동안만 먹는 방식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더 효과적인 체중 감소 전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 또 하나, 헬창들에게 극심한 공포증을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근손실입니다. 단식을 하면 몸이 부족한 에너지를 끌어오기 위해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는 가설입니다. 아니 어떻게 만든 근육인데 단백질 챙겨 먹고 열심히 운동해서 키워놓은 근육 단식해서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다행히도 2006년 랄슨 박사 연구팀과 2010년 어워드 박사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24시간에서 40시간 정도의 긴 단식에도 불구하고 근육량은 손실이 없었으며 음식물을 다시 섭취하기 시작했을 때 근육의 글리코겐 수치는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2016년 모어 박사 연구팀이 8주간 간헐적 단식과 단식을 하지 않은 식단 그룹의 근육량 손실을 비교했을 때에도 근육량의 손실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근손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간헐적 단식을 하면 신진대사량이 낮아진다는데 이건 사실일까요? 여기서 잠깐, 신진대사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일상생활을 하며 태우는 에너지입니다. 1997년 영국 영양학회의 섭취 빈도수와 에너지 레벨 연구와 1993년 빈 박사의 섭취 패턴과 신진대사량의 관계 연구에 의하면 음식 섭취 기간이 길든 짧든 섭취량이 동일하다면 대사량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신진대사량이 낮아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며 시구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딱히 근손실이 더 일어나지도 않으며 신진대사량에 손해를 보지도 않는 아주 효과적인 체중 감량 방법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간헐적 단식은 근육을 키우고 싶어하는 운동인들에게도 적합한 방식일까요? 아쉽게도 간헐적 단식은 근육을 키우고 싶어하는 운동인들에게는 적합한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헐적 단식은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눠서 먹는 보통의 식단에 비해 체내 테스토스테론과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짧게 말하면 IGF-1 호르몬 양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잠깐만, IGF 뭐라고요? 테스토스테론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IGF-1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IGF-1, 한국말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는 성장 호르몬의 영향을 조절하는 주요 인자로서 근육, 뼈, 장기, 피부 등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근육의 성장을 촉진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IGF-1은 골격근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매우 강력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보디빌더들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함께 투여하는 약물로도 유명한 호르몬이죠. 실제로 2016년 토마스 박사, 2001년 무사르 박사, 1996년 하닷 박사, 2008년 벨로스 박사, 아무튼 수많은 연구에 의하면 IGF-1 호르몬 분비량은 골격근량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런 IGF-1이나 테스토스테론 같은 근육 합성 호르몬 분비량은 단식을 했을 때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가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2016년 모로 박사, 2015년 브랜드홀스 박사, 2017년 웨이 박사 등등 간헐적 단식의 호르몬 변화를 연구한 수많은 연구들은 간헐적 단식을 시행한 그룹이 단식을 시행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IGF-1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테스토스테론과 IGF-1은 근육을 합성하고 체지방을 분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내추럴 보디빌더들은 이와 같은 근육 합성 호르몬을 1%라고 높이기 위해 열심히 스쿼트, 데드리프트 등 다중관절 운동을 이약물고 약물을 사용하는 보디빌더들은 이 호르몬의 효과를 얻기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거나 심지어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상태에서는 같은 운동량과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훨씬 더 원활한 근육 성장과 체지방 분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주사까지 꼽아가며 올려놓은 귀중한 근육 합성 호르몬을 단식으로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음식 섭취 시간이 하루에 8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단백질을 모두 먹어야 하는데 이것은 근육 합성에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의견입니다. 하루에 섭취할 단백질을 짧은 시간에 때려박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나눠서 섭취했을 때 근육 합성이 더 원활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2013년 엘타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단백질 80g을 단시간에 2번 나눠서 먹는 것보다 12시간 동안 4번 나눠 먹는 것이 근합성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2014년 메임로원 박사는 단백질 섭취를 짧은 기간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3번으로 비슷한 양으로 나눠서 섭취했을 때 단백질에 의한 근육 합성이 25% 정도 더 높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8시간 만에 하루 필요 단백질을 모두 몰아서 먹는 방식은 근육 합성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근성장에 불리했을까요? 간헐적 단식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체중 감량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이 근육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2016년 유러피안 저널 오브 스포츠 사이언스에서 간헐적 단식의 근성장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연구자 틴슬리 박사는 간헐적 단식을 실행한 그룹과 단식을 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눈 뒤 8주간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킨 뒤 근육량을 비교해봤습니다. 연구 결과 단식을 하지 않은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적으로 2.3kg 증가한 데 비해 간헐적 단식을 한 그룹은 근육량이 오히려 0.2kg 정도 줄어든 결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한 가지 연구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으므로 여기에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육량을 늘리고 싶다면 간헐적 단식이 아마도 최선의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봅시다. 섭취 칼로리가 비슷하다면 간헐적 단식을 하든 하지 않든 체중 감소 효과는 비슷하며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식욕이 증가하거나 근손실이 일어나지는 않고 따라서 간헐적 단식은 개인에 따라 효과적인 체중 감량 전략일 수는 있겠지만 근육 성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을 낮추고 단백질의 근육 합성을 저해하여 근육을 키우고 싶은 사람에게는 비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이 영상은 특정인을 소위 저격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 아니며 어떠한 비하의 의도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기 위해 상반되는 연구 결과 62개를 모두 읽어보았으며 불명확하거나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